오늘 한국의 주요 뉴스입니다. 기아 자동차의 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임금 월 98,000원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300%와 550만 원은 회사와 노조 집행부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퇴직자에게 평생 신차를 할인 판매해주는 현대차와 기아 자동차의 평생 사원증 제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 평생 사원증은 현대차그룹 퇴직자들의 복지 제도다. 25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는 2년마다 할인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현대차 퇴직자는 25%, 기아 자동차는 30% 할인을 받는다. 기아 자동차 퇴직자가 5천만 원짜리 차량을 제조 원가보다도 낮은 3,500만 원에 구매하는 것이다. 신차를 할인된 가격에 받아 2년을 타다가 중고차로 팔아도 이득이니 퇴직자들은 2년마다 차를 바꾸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임단협에서 사측과 노조 집행부는 평생 사원증 제도를 축소하기로 합의했다. 평생 할인 대신 75세까지로 연령을 제한하고 할인율도 25%로 낮추는 내용이다. 할인 주기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대신 임금 피크제에 따라 59세 근로자 기본급의 90%를 주던 60세 정년 임금을 95%로 올렸다. 그러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고참 사원들이 평생 사원증은 장기 근속 퇴직자에 대한 예우인데 축소는 안 된다고 반발하면서 지난 2일 협상안은 부결됐고 임금협은 재협상이 진행 중이다. 평생 사원증 제도 축소를 둘러싼 논란은 기아 자동차 직원들 세대 간 노조원들 사이의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고령층 직원 반발에 대해 젊은 직원들은 언제 퇴사할지도 모르고 혜택을 받을지도 모르는 평생 사원증 문제로 임단협이 부결되면서 당장 성과금 수령에 문제가 생겼다고 불만이다. 반면 간부 사원 노조 등 고참 직원들은 제도 축소에 반대하면서 퇴직자들에게도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기아 자동차의 인력 구성은 역피라미드다. 지난해 기준으로 50세 이상이 18,874명으로 절반이 넘는다. 전체 34,104명 근로자의 평균 근속 연수는 22년 2개월에 달한다. 고참 사원이 임단협 등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인력 구조와 퇴직 후 복지제도 때문에 역대 최대 수준의 임금 인상안이 부결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완성차 업계에서도 평생 30% 할인은 지나친 혜택이라는 지적이 많다. 올 2분기 기준 기아의 매출 원가율은 79%다. 100원의 차를 팔면 79원이 원가로 지출된다는 얘기다. 여기에 판매 및 관리비까지 더하면 기아 자동차가 가져가는 이익은 더 떨어진다. 30% 할인으로 회사가 떠안는 손실은 결국 소비자 차량 가격에 전가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 수입차 업체 관계자는 재직자도 아닌 퇴직자에게 평생 30% 할인을 제공한다는 건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혜택이라고 했다. 사측도 임단협 부결은 예상 못했다는 분위기다. 애초 사측은 75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도를 고려하고 고령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협의안을 제시했다. 노조 집행부도 이에 공감했기 때문에 낙관적인 타결이 관측됐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해외 전기차 생산 문제가 국내 공장 차량 배분 등 노사 문제와 연동돼 있다며 아직도 단체 협상에 매여 있어 갑갑한 상황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광 사업 등에 투입된 전력산업기반기금 중 약 2,600억 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가짜 재배시설을 짓고 대출받은 사례 등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5%만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 결과여서 전국적으로 조사가 확대되면 적발 사례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 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2,267건, 2,616억 원의 위법 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2곳, 문재인 정부 5년간 투입된 12조 원 중 2조 1,000억 원에 대해서만 1차 조사한 결과다.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은 태양광 지원 사업의 경우 1차 점검 대상 중 다수 사업에서 부실이 확인됐다며 사업 계획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 없이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강하게 추진한 것이 부실 위법 집행 사례가 대거 드러난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력기금은 매월 전기요금의 3.7%를 떼서 조성하는 준조세 성격의 기금이다. 대규모 기금이지만 운영과 집행 내역에 대해 외부기관의 점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긴 손실이나 한국에너지공과대 설립과 운영 비용에도 전력기금 사용을 결정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 지원액 2,616억 원 중 70.6%에 이르는 1,847억 원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부실 지원됐다. 위법 사례를 보면 세금 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해 부당 대출을 받은 사례가 많았다.
발전 시공업체인 A사는 공사비를 부풀린 세금 계산서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뒤 세금 계산서를 취소하거나 공사비를 줄여 다시 발급하는 방식으로 4개 지자체에서 18억 원을 부당 대출받았다. 또 현행법상 재배시설이 있어야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가짜 버섯 재배시설이나 곤충 사육시설을 짓고 총 34억 원의 대출을 받은 20곳도 적발됐다. 최근 2019년에서 2021년 사이 3년간 한국에너지공단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지원한 금융지원 사업 6,509건 중 17%에 해당하는 1,129건은 불법 계약이나 하도급 규정 위반 사례였다. 이들은 무등록업체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전기 분야 기술사 등이 작성해야 하는 전기공사비 내역서를 시공업체 견적서만으로 확정해 부실 대출을 받은 사례도 158건에 대출금 226억 원이 적발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과 보급에 지난해에만 1조 3천억 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했다.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는 특정 업체의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사업을 쪼개 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한 사례도 대거 적발됐다. 국무조정실은 적발된 사안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전국으로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덕진 정부합동부패 예방추진단 부단장은 부당 대출 부분은 대부분 사기 범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며 수사 의뢰를 통해 사기 혐의 등을 확정하고 민사 등의 조치로 환수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련 부처에서 조사 인원을 추가로 파견받아 TF를 꾸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